원래 이 이지스란 말, 이건 영어입니다. 전쟁에 남신이 있고 전쟁에 여신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그게 바로 아테나입니다. 아테나 여신은 방패를 들고 있어요. 이게 라틴어로 아이기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실제로 이지스함, 그야말로 육해공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거 사실입니까? 예, 이제 여기 이지스 체계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지스 체계를 갖춘 것을 우리는 이지스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물이 육해공 어디서 오든지 간에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그리고 무기 운영을 통해 가지고 그걸 격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로 통합된 첨단 전투 체계를 이지스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지스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1000km 정도 떨어지는 항공기 표적등 이런 거 그냥 1000개 정도를 동시에 이제 이게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고 그 중에 20개 정도는 1000km. 네네. 직접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것이 AN 스파이 1이라고 하는 그 위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이 거기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거죠. 네. 1000km라고 하면은 1000개가 상상도 안 되는데 그냥 이 배 띄우면 한반도는 다 커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구 공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km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의 얘기고, 근데 대신에 이제 바다에서는 지구 공률이 있으니까 400km 정도가 유효하겠죠. 네, 400km가 바다에서는 다 커버가 된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척이나 갖고 있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2009년에 첫 그 세종대왕함이 취역 1년 만에 일반에 공개되면서 우리가 세계에서 5번째의 이지스함 보유국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에 이어서 5번째 보유국이 됐는데 이 세종대왕함 말고도 같은 세종대왕급이 후속함들이 율곡 2함, 서해 유성룡함 만들어서 3척이 현재 있고요. 작년 말에 우리가 이보다 더 막강한 정조대왕함이 우리가 취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조대왕함의 후속함들, 2번함, 3번 후속함들이 지금 건조 중에 있어서 조만간 6척의 이지스함 보유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8년에 취역한 세종대왕함과 24년에 취역한 정조대왕함, 배수량 차이가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종대왕함은 7,600톤의 배수량이고 지금 정조대왕함은 8,200톤, 좀 더 크죠. 그런데 우리가 그 1단계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직 발사관을 무려 128개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첨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8개의 이 수직 발사 시스템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시 추적해서 128개는 때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자세히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종대왕급을 넘어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 얼마 전에 취역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존 펠런 그 미 해군성 장관이 직접 올라가 봤다는 얘기예요. 정조대왕함의 막강 위력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최대 사거리 24km인 5인치 암포 60발.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펠렁스 1800발.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해 대잠, 대함 작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막강한 전투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 잠수함의 탐지 및 추적 장비인 통합 소나 체계를 갖춤으로써 세종대왕급보다 탐지와 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된 말 그대로 차세대 이지스함인 겁니다. 자, 이 함에다가 왕 이름을 붙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이 최고인데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종대왕급이 가장 초기 모델이니까 이 정조대왕함이 최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역량에 있죠? 어떻습니까? 네, 세종대왕급하고 지금 정조대왕급은 차이가 있죠. 세종대왕급은 이지스 1세대라고 하면 정조대왕함은 이지스 2세대라고 네. 볼 수가 있죠. 뭐 톤수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장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크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잠, 그러니까 잠수함이죠. 방어 및 공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보완이 됐어요. 네. 대잠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밑에 지금 소음이 얼마만큼 들리고 어디서 찾아내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걸 핵심인 소나라고 하는 체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소나 체계가 전부 다 그 고주파 기반이었는데 정조대왕함은 저주파 기반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아주 먼 곳까지 움직이는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저주파가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싶은데. 네, 그러니까 고주파는 그러니까 진폭이 이제 이렇게 크다는 네, 거고요. 네. 저주파는 진폭이 낮은 거니까 그러니까 멀리까지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저게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데 이게 세종대왕급하고 정조대왕급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세종대왕급은요, 탄도미사일이면은 이걸 탐지하고 추적은 할 수 있지만 요격은 못해요. 아, 그럼 당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요격 미사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조대왕함은 요격 미사일 SM-6를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SM-6는 사거리가 한 240에서 400km 정도 되고요. 고도는 한 34km. 그리고 이제 마 한 3.5 속도로 가서 때리는 거니까. 엄청 빠르네요. 네, 요 정도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 정조대왕함에는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탑재가 된 면에서 세종대왕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국내 기술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해가지고 탑재된 것이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함대지 유도탄, 함에서 이제 땅으로 때리는 유도탄하고 네.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라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요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가 KVLS-2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함대지 탄도미사일하고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발사대가 수직 발사관이 총 88개 있거든요. 88개. 그래서 요거는 세종대왕보다 작잖아요. 그 작은 것은 그만큼 장거리를 향해서 쏴야 되고 멀리 대공을 쏴야 되니까 그만큼 뭐가 발사대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발사관 수는 적습니다. 야,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정조대왕함이라고 했을까? 이 정조하면 철인 왕이다. 그래서 문장, 고전, 시학에 능통해서 신하들을 다 쥐락펴락했다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용영을 신설하는 등 무예도 대단히 뛰어난 그런 분이었어요. 무예 도보통지도 이분 때 나온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책도 이분이 썼습니다. 그런 역사가 한국형 신형 이지스함, 이 명명에도 반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조대왕함이라는 명칭 자체가 지금 22대에 굉장히 그 문무에 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정조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고요. 여기 그 부대 마크, 이렇게 패치에 돼 있는 저 글씨. 가운데에 정조대왕함이라는 지금 저 글씨 있잖아요. 저것도 그 정조대왕의 직접적인 그 한글 필체를 저분이 남긴 한글 서간에서 필체를 이렇게 모아서 만든 이런 필체라고 합니다. 집자라고 그러죠, 그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부대의 그 구호가 있는데 스트라이크 퍼스트, 스탠드 레스트로 돼 있습니다. 즉, 멋진 말이네요. 예, 가장 먼저 타격하고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것이 부대의 구호인데요. 지금 이 배 그 성능도 보면 배를 조종하는 함교라고 저 가운데 이렇게 볼록 솟아나 있는 이 함교의 높이가 48m. 아파트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16층 높이고요. 이 격실만 해도 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배에서는 미국 항공모함에서는 함내에서 도망가면 못 잡습니다. 격실이 500개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이런 이지스 함들은 최근 세계 각 분쟁 지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2024년도 4월달에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갖다가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공격을 할 때 드론 185대, 순항미사일 36기, 그다음에 지대지 탄도미사일 110기, 이제 총 합해가지고 한 300기를 날려보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이고 이스라엘이 아이언 돔으로 잘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다 부쉈겠네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저번에 뚫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네네. 이것이 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사이에 미국의 공군기, 그다음에 미국의 이지스함, 그리고 영국의 공군기, 그리고 요르단의 공군기들이 많이 요격을 해줬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지스함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 이지스함에서는 미국의 이지스함 2대가 그때 있었는데 지중해 배치돼서 드론 70기 이상, 탄도미사일은 3기 이상을 직접적으로 격추를 했어요. 실적이 있군요. 예, 실전에 지금 배치가 돼서 실제적으로 적용한 사례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계적 실전에도 이게 투입돼서 그 성능을 입증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이지스함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여기에 대응할 무기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ICBM에 대비하는 이유 역시 뭐 북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ICBM은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니까 사거리가 한 5,500km 정도 나가죠. 근데 가성비로 따지면 5,500km 나가는 것을 우리 한반도 전장구역 다 합해봤자 4,500k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다 쏠 리는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함정 같은 경우에는 대함 미사일을 따로 있습니다. 함정에만 딱 사용할 수 있는 전용이죠. 그 대함 미사일이 북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자, 마하의 속도, 이게 엄청난 거죠. 음속보다 뭐 몇 배 되는 속도로 내리꽂힌다고 할까요? 이런 그 ICBM을 이지스 하면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세종대왕급은 아까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조대왕하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요격미사일이 함정에 탑재하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SM6가 있고 하나는 SM3가 있거든요. SM6는 정조대왕함에 지금 탑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SM6하고 SM3하고는 굉장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SM6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도는 한 34km, 그리고 이제 사거리는 240에서 4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SM3는 전혀 달라요. 네. SM3는 사거리가 2,500km입니다. 네. 고도는 1,5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 중에 쏠서 요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M3거든요. 이 속도는 막 13.2예요. 13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러면 우리는 SM3는 없잖아요. 네. 아직까지 탑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2024년도 4월 달에 우리 그 방사청에서 여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SM3를 미국으로 획득을 하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30년 전까지는 SM3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조대왕항급 23 세척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딸 주혜에게 유일하게 자기는 어두운 색 옷 입었는데 하얀색 자켓을 입혀서 5,000톤급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에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북한은 이걸 계속 이지스함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를만 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재 문제는 많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조한 그 독에서 진수하는 곳까지 뭐 이걸 무동력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지선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흘 만에 이틀에 걸쳐가지고 지난 4월 28일, 29일 이틀 가지고 무장 사격을 다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북한 스스로가 5,000톤급 이 구축함을 내보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은 있을 수 있죠. 여태껏 이제 압록급이라고 해서 호위함 정도 1,500톤급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5,000톤급이 되느냐? 네. 엔진은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되느냐? 그러면 엔진 없이 그러면 옮겼다는 거냐? 무수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 얘기하는 체엔하면은 대함, 대지, 대공, 대탄도미사일이 탑재될 수 있는 이런 4개의 그 발사대가 구축이 돼 있고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지스라고 하는 것은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을. 전투 체계를 통합하는 건데 그 레이더가 위상 배열 레이더거든요. 그게 지금 사면에 다 있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바깥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이지스 구축함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죠. 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최현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최현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동료입니다. 6.25 때 중부전선의 오성산을 한미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냈다고 북한의 전쟁 영웅, 6.25의 영웅으로 불린 최룡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최현호지 배안의 부품, 기술, 특히 기술은 대부분 이 러시아제라는 의혹이 있죠? 예, 지금 북한이 신형 구축함으로 주장한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무기나 레이더 이런 것이 러시아제와 비슷하다. 이런 데서 지금 이제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복합 방공 무기 체계 여기에 뭐 보면 함대공, 유도탄 탑재 발수, 추적 레이더, 기관포, 구동축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판치르 라는 그 시스템과 아주 유사해 보인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우리가 그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이죠. 유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가로 아마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이것을 증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지스함을 6척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지스함 건조 능력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해군성의 존 펠란 장관 우리나라 조선소 방문해서 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건조 현장 보고 올라가서 타보고 호평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실제 건조 능력 어느 정도 되나요? 대단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지스함 구축함 하나 건조하는데 7년 걸려요. 7년? 중국은 한 5년. 그런데 최대 9년까지 간다고? 그렇죠. 예. 최대는 9년까지 가죠. 한국과 일본은 한 3년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정조대왕함 건조하는데 3년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산 저격함이 아마 올해 진수식은 가질 겁니다. 네. 그거 만드는데 2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군성 장관이 이번에 와가지고 다 봤잖아요. 네네. 정조대왕함은 직접 올라가서 다 봤고. 봤죠. 그리고 이제 다산 저격함은 지금 건조되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 그 HD 현대 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을 직접 가가지고 지금 하나오션은 또 MRO 미군 거 저기 유조선 함이죠. 그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MRO라든지 한국의 조선이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네. 네, 깜짝깜짝 놀라고 갔습니다. 처음에 우리 해군이 구축함을 보유하게 됐을 때 참 초라했죠. 그때 영상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이 처음으로 중무장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척의 구축함은 작년 11월에 인수된 것으로서 그 명령식이 6월 23일 시내군항에서 김 국방부 장관, 최 경기도 지사, 김 강원도 지사 등 군관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네, 저 시절 미군도 침몰할까 봐 겁을 냈다는 2차 대전 때 배 타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우리 이제는 안 쓰는 배, 쓸만한 좋은 배를 다른 나라에 기부하고 있죠? 예, 우리 해군이 이제 그 6.25 때 우리 참전 지원했던 나라들에게 우리가 퇴역 함정들을 양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는 4월에 에콰도르에 3,000톤급 경비 함정을 양도한 바 있고 무상으로 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또 6월에는 우루과이에 참수리 고속정도 이렇게 양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퇴역 함정을 양도하는 일은 어떤 방산 세일즈라든지 또 군사 협력 면에서도 우리가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케이스로 보입니다. 네, 참수리 고속정 나오니까 연평해정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저런 배들 다 쓸만한 배들인데 중남미 국가들에게 기부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